미국도 헤매고 있는데 한국이요? 구경이나 하세요. 미국 정부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2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 상황,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경 충돌이 전쟁으로 번지기 직전 한국의 무기 하나가 투입됐고 고작 하루 만에 캄보디아의 방공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캄보디아 군부는 결국 백기를 들었죠. 이 상황을 목격한 미국 정부 평가단은 큰 충격에 빠졌고 즉시 보고서를 고쳐 적었습니다. 한국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 도대체 무엇을 해낸 걸까요? 모두가 주저할 때 행동으로 보여준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긴급하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암호화 메시지였죠. 국경에서 포격 개시, 휴전 파기,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2달 전 미국이 중재한 그 휴전선이었죠. 2달짜리 평화가 끝장나는 데는 한 발의 포탄이면 충분했습니다. 포병전이 번지고 있었고 전차와 전투기까지 움직일 기세였어요. 저는 에런 콜드웰입니다. 미 국방부 국방획득평가실 수석평가관으로 동맹국 무기체계와 운용 절차를 28년간 평가해 왔습니다. 중동도, 발칸도, 동아시아도 다 밟아봤어요. 웬만한 전장에선 안 놀란다고 자부해왔죠. 그런데 방콕 작전사령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 묶음 첫 장에 한글이 찍혀 있었거든요. 접수번호, 시각, 수신자까지 다 적힌 공식 서류였습니다. 한국이 저보다 먼저 와서 이미 절차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착 인증입니다. 태국 공군 작전기획 대령 아룬, 차나폰이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룬은 저와 여러 번 합동훈련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냉정하고 말이 적고 실무에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 아룬이 그 서류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 측 절차 패키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콜드웰 씨보다 3시간 전이에요. 3시간. 저는 워싱턴에서 급히 날아온 겁니다. 새벽에 메시지를 받고 비행기 타고 방콕 공항에서 차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요청도 아니고 제안도 아니고 도착 인증이라는 형식으로요. 뭘 도착시켰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진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아룬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운용 절차 패키지입니다. 표적 선정, 승인 필터, 민간 위험도 평가, 기록 로그까지 한 묶음으로 온 거죠.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글이었지만 영어 번역본이 함께 붙어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형식이었습니다. 좌표 검증, 승인 단계, 민간 위험도 통과 여부, 최종 결제자 서명란. 한 장짜리 서식인데 모든 항목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파타라 위라웃, 태국 안보회의 위기대응 국장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밤새 안 잔 거죠. 민간 피해가 벌써 보고되고 있습니다. 파타라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피란미니 국경 쪽에서 밀려오고 있어요. 캠프가 부족합니다. 사원 일대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요. 아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작전 전제 조건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전제 조건. 저는 그 단어에 걸렸습니다. 보통 작전 회의는 표적부터 정합니다. 어디를 치느냐, 뭘로 치느냐, 언제 치느냐.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간 보호 조건을 먼저 올리고 있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포병전이 확대되고 있고 확전 속도가 문제인 상황 아닙니까? 전제 조건을 논하기 전에 표적 우선순위부터 잡아야죠. 아룬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했죠. 콜드웰 씨, 여기선 순서가 다릅니다. 민간 보호 조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표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8년간 전장을 다녔는데 이런 순서는 처음이었거든요. 파타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간 위험도 평가 항목이에요. 피란로, 캠프, 사원 일대, 이 세 구역이 표적 방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보류됩니다. 자동 보류. 제가 아는 작전 절차에는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미군은 민간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판단의 영역이에요. 자동으로 보류된다? 그건 시스템이죠. 이게 한국 측 제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파타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안이 아닙니다. 이미 채택된 조건이에요. 한국 측 기술 책임자가 어제 저녁에 서식을 완성해서 결제선에 올렸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그때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하늘에 떠 있는 동안 이미 결제를 받아낸 거예요. 그 기술 책임자가 누굽니까? 아룬이 대답했습니다. 강민재 씨입니다. 여기 25년째 상주하고 있는 분이에요? 25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태국에서 25년 동안 버틴 한국인.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알았어요. 뇌물, 압박, 정치적 줄다리기. 그 모든 걸 버티고 살아남았다는 뜻이죠.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선 리드 주태국 미국 대사관 방산협력관이었어요. 이선은 제 후배 같은 사람입니다. 워싱턴 보고 라인을 담당하고 있었죠. 콜드웰 씨, 승인 절차 일정표 공유합니다. 이선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타임라인이 떠 있었어요. 워싱턴 승인, 국무부 검토, 국방부 재확인, 각 단계마다 예상 소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다 거치면 며칠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선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빨라야 사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주일도 넘을 수 있고요. 사흘. 현장에서 포탄이 터지고 있는데 워싱턴 승인을 사흘 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현장 시간이 워싱턴 절차보다 빠르다는 걸요. 한국 측 절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론이 대답했어요. 현장 결제입니다. 체크리스트 통과하면 바로 승인 루프로 올라갑니다. 현장 결제. 저는 그 단어를 씹었습니다. 미국은 본국 승인을 기다리는데 한국은 현장에서 바로 결제를 받는다. 속도가 다른 거예요. 파타라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측 절차를 전제 조건으로 채택한 겁니다. 속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에서 결제가 나가야 하니까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한국 장비가 뭐가 있다고, 한국 절차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서류가 눈에 밟혔거든요. 도착 인증, 접수번호, 수신자 서명. 이미 절차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룬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국경선 지도가 떴어요. 붉은 점이 5개, 6개, 7개. 포격 지점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측 방공망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룬이 말했어요. 탐지 능력은 확인됐고 문제는 경보체계입니다. 경보체계. 저는 그 단어에 걸렸습니다. 탐지가 되면 경보가 울리는 거 아닙니까? 아룬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탐지는 되는데 경보가 안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경보가 울리는 조건이 따로 있거든요. 경보가 울리는 조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잡으면 경보가 울린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룬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회의에서 그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아룬이 말했습니다. 탐지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경보 규칙이 문제입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음 회의 핵심 질문을 적었어요. 탐지가 아니라 경보 규칙. 왜 태국은 성능보다 규칙을 먼저 들여다보려 하는가?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미국도 고전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높게 평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무기를 만든다.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경험이 없으면 그건 그냥 카탈로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작전실에서는 한국 절차가 먼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현장 결제를 받아내고 있었죠. 저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벌어진 일은 분명했어요. 한국은 요청이 아니라 도착 인증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포격 보고가 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스크린 위 붉은 점이 국경선을 따라 번지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키보드 소리와 무전 잡음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력을 말할 때 태국 장교들은 경보체계 점검표를 먼저 꺼냈어요. 저는 아룬 대령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룬이 펼친 서류에는 방공망 현황이 적혀 있었어요. 탐지거리, 요격범위, 대응시간, 숫자들이 빼곡했죠. 탐지는 되고 있습니다. 아룬이 말했어요. 문제는 경보가 안 울린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탐지가 되면 경보가 울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룬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잡아도 경보가 울리려면 조건을 통과해야 해요. 조건? 저는 그 단어를 씹었습니다. 레이더는 보는 기계입니다. 보이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가 있다는 거죠?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리사 쿤차이, 태국 작전 기록관이었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운용표 가져왔습니다.
나리사가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방공 운용표라고 적혀 있었죠. 항목이 4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탐지, 추적, 경보, 교전 승인. 여기 보세요. 나리사가 경보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위협 분류라는 칸이 있어요. 이게 통과되어야 경보가 울립니다. 위협 분류. 저는 그 칸을 봤습니다. 체크 항목이 3개 있었어요. 속도, 고도, 반사 면적.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리사가 대답했어요. 레이더가 표적을 잡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면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고도가 너무 낮아도 마찬가지고요. 반사 면적이 작으면 새나 잡음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오탐을 줄이려는 거죠. 레이더는 뭐든 다 잡습니다. 새도 잡고 구름도 잡고 파편도 잡아요. 그걸 다 경보로 올리면 운용자가 미쳐버리죠. 그래서 필터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룬이 대답했어요. 필터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평시 기준으로요. 평시 기준. 저는 그 단어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포탄이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필터가 평시 기준이라고요? 왜 안 바꿨습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룬이 한숨을 쉬었어요. 바꾸려면 본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아직 전시 상태를 공식 선포하지 않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있는데 본부에서는 아직 평시라는 겁니다. 관료주의가 전장을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때 이선 리드가 다가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콜드웰 씨, 워싱턴에서 긴급평가 메모가 왔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떠 있었어요. 국방부 내부 회람용이었죠. 저는 핵심 문장을 읽었습니다. 전장 승부는 스펙이 아니라 운용 규칙에서 갈린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건 누군가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리사 씨, 제가 불렀습니다. 나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운용표 버전 기록 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리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잠시 후 한 장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이 8개월 전이에요. 8개월. 휴전이 성립된 건 2달 전입니다. 그 말은 휴전 이후에 운용표를 한 번도 안 바꿨다는 뜻이에요. 휴전 상태에서 평시 필터를 그대로 두고 재충돌이 터졌는데도 그대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평시 필터로 전시 상황을 대응하면 경보가 늦거나 아예 안 울릴 수 있어요. 아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 연구관을 불렀습니다. 한국 측 연구관.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또 한국입니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윤서하입니다. 한국 책임 연구관이에요. 윤서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도표가 떴습니다. 2개의 축으로 나뉜 비교표였죠. 제가 정리한 겁니다. 윤서하가 말했어요. 왼쪽은 스펙 축이에요. 탐지거리, 요격 범위, 반응 속도. 오른쪽은 운용 축입니다. 위협 분류, 경보 조건, 승인 단계. 저는 그 비교표를 봤습니다. 스펙 축은 익숙한 항목들이었어요. 미국이 늘 강조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운용 축은 처음 보는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윤서하가 말했습니다. 스펙에서는 캄보디아 측이 밀리지 않습니다. 중국제 장비가 들어가 있고 탐지거리도 충분해요. 문제는 운용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운용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윤서하가 화면을 바꿨어요. 운용표의 첫 번째 줄이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엔진 없는 물체는 경보에서 제외. 늦게 오는 표적은 무시.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서하가 대답했어요. 캄보디아 측 방공 운용 규칙입니다. 중국식 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중국식 교리.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중국은 오탐 감소에 집착합니다. 레이더가 잡는 모든 걸 다 경보로 올리면 혼란스러우니까 필터를 빡빡하게 거는 거죠. 그런데 그 필터가 너무 높으면 진짜 위협도 걸러져 버립니다. 엔진 없는 물체라면. 제가 말했습니다. 활공 무기는 경보가 안 울린다는 뜻 아닙니까? 윤서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는 표적. 그러니까 저속 표적도 제외됩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레이더가 못 잡는 게 아니었어요. 잡아도 올리지 않는 거였죠.
경보가 안 울리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 규칙을 알면 제가 말하다 멈췄습니다. 윤서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터를 노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탐지 실패가 아니라 경보 실패, 레이더가 보고도 올리지 못하는 구조.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나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운용표가 마지막으로 바뀐 게 휴전 전입니다. 휴전 이후로 한 번도 검토가 안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전이 성립되면 긴장이 풀립니다. 운용표 검토 같은 건 뒤로 밀리죠. 그러다가 재충돌이 터지면 낡은 규칙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정리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레이더가 못 잡는 게 아니라 경보가 안 울리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만든 건 중국식 교리고 상대는 그 교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겨눠야 할 건 상대의 강점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단계는 현장 로그로 내려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윤서하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엔진 유무, 속도, 경보 반응. 이 세 항목을 모든 표적에 적용하면 필터의 허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체크리스트를 받았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어요. 항목은 단순했지만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서하가 대답했어요. 강민재 기술 책임자와 제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또 강민재.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어제 도착 인증을 붙인 사람, 오늘은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 25년 동안 태국에서 버틴 사람.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죠. 엔진 없는 물체는 경보에서 제외, 늦게 오는 표적은 무시. 이 한 줄이 전장의 승패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필터를 노리고 들어왔는가? 오전 10시 작전실에 사람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국경선 지도 대신 운용 로그가 떠 있었어요. 숫자와 시간이 빼곡하게 나열된 화면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싸움은 끝났고 증거를 확인할 차례라고요. 윤서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체크리스트가 떴어요. 어제 만들었다는 그 서식이었죠. 이 장에서 확인한 문장을 항목으로 쪼갰습니다. 윤서하가 말했어요. 엔진 유무, 속도, 경보 반응. 이 세 개가 핵심이에요. 아룬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표적에 이 세 항목 확인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의무화. 저는 그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도 안 쓰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의무화하면 다릅니다. 빠뜨리면 결제가 안 나가니까요. 잠깐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의무화하려면 결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룬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언제요? 오늘 새벽이요. 강민재 기술 책임자가 서식을 태국 결제 양식으로 바꿔서 올렸습니다. 제가 서명했고요. 또 강민재.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언제 잠을 자는 겁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강민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결제 완료본입니다. 강민재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맨 아래에 아룬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 옆에 접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처리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재가 대답했어요. 태국 서식에 맞춰야 결제가 빨리 납니다. 한국 양식 그대로 가져가면 검토만 며칠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변환해 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서류가 어디서 막히는지, 어떻게 해야 빨리 도는지를 알고 있었죠. 파타라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피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파타라가 말했어요. 피란민 흐름이 표적 주변으로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원 일대와 캠프 인근이에요. 아룬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붉은 점이 표적 위치였고 파란 선이 피란로였어요.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이 세 구간은 비타격 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파타라가 말했어요. 민간 피해가 나면 외교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전쟁에서 비타격 구역이라니 손발을 묶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을 열기 전에 아룬이 먼저 말했어요. 동의합니다.
표적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겠습니다. 재배치. 저는 그 단어를 씹었습니다. 표적을 때릴 순서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원래 우선순위가 높았던 표적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잠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중요한 표적이 비타격 구역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룬이 저를 봤어요. 그러면 안 때립니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콜드웰 씨, 아룬이 말했습니다. 여기선 때릴 수 있는 것과 때려도 되는 것을 구분합니다. 때릴 수 있어도 때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군도 민간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건 처음 봤어요. 윤서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운용 로그가 떴어요. 시간대별로 정리된 기록이었죠. 모의 운용 로그입니다. 윤서하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제한된 조건으로 돌려봤습니다. 경보 반응을 확인하려고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적이 10개 나열되어 있었어요. 각 표적 옆에 경보 반응 시간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 세 개는 왜 경보 반응이 비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서아가 대답했어요. 자동 배제됐습니다. 엔진 신호가 없어서요. 저는 그 세 표적을 봤습니다. 속도가 느렸고 고도가 낮았어요. 레이더는 분명히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경보가 안 울렸죠. 레이더가 보고도 올리지 않은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필터가 걸려서 경보 단계로 안 넘어갔어요. 2장에서 확인한 그 규칙 때문입니다. 엔진 없는 물체는 경보에서 제외, 늦게 오는 표적은 무시.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문서로 봤을 때는 그냥 글자였어요. 그런데 실제 로그에서 확인하니까 다르게 느껴졌죠. 이건 사건이었습니다. 경보가 비는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레벨 조정과 자동 배제의 조합입니다. 필터가 너무 높아서 진짜 위협도 걸러지고 있어요. 아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자동 필터를 믿지 말고 수동으로 확인하는 거죠. 강민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체크리스트 적용 결과입니다. 아까 그 세 표적 수동 확인하니까 전부 위협으로 분류됐어요.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자동 필터로는 통과 못한 표적이 수동 체크로는 위협으로 잡힌 겁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사람이 메운 거죠. 상대방도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서하가 말했어요. 중국 고문단이 운용 교리를 짜줬으니까요. 자기들이 만든 필터의 허점을 모를 리가 없어요. 중국 고문단. 저는 그 단어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캄보디아에 중국 고문단이 있습니까? 아룬이 대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있고요. 비공식.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운용 교리를 짜주고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의 약점이 보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상대의 강점을 겨누는 게 아니라 습관을 겨누면 됩니다. 그들이 믿는 필터가 허점이에요. 아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필터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짜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는 방어적이었어요. 폭격이 늘어나고 피란민이 밀려오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대의 허점을 찾았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조달 라인에서 연락 왔습니다. 장교가 말했어요. 추가 검토를 요구하는 결제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추가 검토. 저는 그 단어에 걸렸습니다. 방금 체크리스트 결제가 끝났는데 또 무슨 검토입니까? 아룬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프라이엇 위원입니다. 아룬이 말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누굽니까? 조달 특별위원이에요. 무기 도입 절차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달 레인. 어느 나라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기를 사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절차를 늘리는 사람들이죠. 뭘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룬이 대답했어요. 한국 측 절차 패키지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겠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요. 책임 소재.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전형적인 관료주의 언어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빠지려는 거죠. 강민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어요. 그래서 근거 문서를 미리 묶어놨습니다. 반려 대신 조건부 통과로 돌릴 수 있어요. 저는 강민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한 발 앞서 있었어요. 조달 라인에서 뭘 요구할지 알고 미리 대응책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25년 했으니까요. 여기서 뭐가 막히는지, 누가 막는지 다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경험, 서류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아룬이 강민재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됩니다. 반려 대신 조건부 통과로 올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절차는 준비됐습니다. 체크리스트도 있고 결제도 받았고 근거 문서도 묶여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막으려는 움직임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아직 낮인데 벌써 피곤했죠. 다음 싸움은 전장이 아니라 결제선에서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절차는 준비됐는데 누군가 그 절차를 멈추려 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회의실에 공문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조달 특별위원회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재검토 필요, 책임 소재 불분명, 추가 검증 요청. 세 문장이 전부였는데 그 세 문장이 모든 걸 멈출 수 있었죠. 저는 그 공문을 들고 아룬을 찾아갔습니다. 아룬은 작전실 구석에서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봤습니다. 아룬이 먼저 말했어요. 프라윳 위원이 올린 겁니다. 프라윳 세나기스. 3장 끝에서 언급된 그 이름이었죠. 조달 특별위원, 무기 도입 절차를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룬이 한숨을 쉬었어요. 체크리스트 결제가 보류됩니다.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작전에 적용할 수 없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있는데 결제선에서 서류가 막히는 겁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룬이 공문을 가리켰어요. 읽어보세요. 문제가 뭔지 적혀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재검토 필요, 책임 소재 불분명, 추가 검증 요청,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겁니다. 한국 측 절차를 채택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책임을 걱정하는 거였죠. 뭔가 잘못되면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미리 막으려는 겁니다. 체면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룬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기선 그게 중요합니다. 잘 되면 공은 나눠 갖고 잘못되면 책임은 안 지려고 하죠. 그때 문이 열리고 파타라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단호했죠. 제가 메모를 올렸습니다. 파타라가 말했어요. 지연 책임을 되묻는 문서예요. 저는 파타라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파타라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재검토로 작전이 지연되면 그 사이에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되받아친 거죠. 프라윳이 책임 소재를 문제 삼았으니 파타라는 지연 책임을 문제 삼은 겁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파타라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하고 있을 순 없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것도 힘든데 내부에서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선 리드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콜드웰 씨,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는 이선을 봤습니다. 뭡니까? 이선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노아 그랜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아 그랜트. 저는 그 이름을 알았어요. 미국 방산 로비스트죠. 동남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선이 대답했어요. 고가 도입 논리를 밀고 있습니다. 한국 장비가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비싸더라도 검증된 걸 써야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용 프레임. 오래된 수법이에요. 싼 게 비지떡이다. 비싼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여론을 흔들어서 계약을 따내는 거죠. 어디다 뿌리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선이 대답했어요. 내부 브리핑 문서로 돌리고 있습니다. 태국 국방부 일부 라인에 들어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 로비스트까지 끼어든 겁니다. 노아가 뭘 원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국산 장비 도입이죠. 한국 절차가 채택되면 한국 장비도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막으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문제였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누군가는 계약을 걱정하고 있었죠. 반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비용 논쟁으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다른 프레임으로 가야 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윤서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검증 루프? 이선 씨, 제가 말했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검증 루프로 가야 합니다. 비싸냐 싸냐가 아니라 검증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로 논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윤서하 연구관한테 부탁하세요. 체크리스트와 승인 루프 자료를 정리해서 비교표로 만들어 달라고요. 이선이 태블릿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프라윷은 책임을 피하려 하고 노아는 계약을 따내려 하고 둘 다 전쟁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강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소식 들었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어요. 프라윷 위원 공문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강민재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근거 문서를 다시 묶었습니다. 반려 대신 조건부 통과로 돌릴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항목별로 근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적합성, 결제 이력, 현장 적용 사례. 이걸로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됩니다. 프라윷 위원이 문제 삼은 게 책임 소재잖아요. 그러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주면 됩니다. 누가 결제했고, 누가 승인했고, 근거가 뭔지 다 적어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저는 강민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문서로 싸우는 법을요. 강 씨? 제가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여기서 어떻게 버텼습니까? 강민재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더니 쓴웃음을 지었죠. 원칙을 지켰습니다. 원칙이요? 네. 뇌물 안 받고 압박이 안 굴하고 절차대로 했습니다. 처음엔 바보 취급받았어요. 융통성이 없다고, 현실을 모른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강민재가 저를 봤어요.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 사람은 꺾이지 않는다.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그게 쌓이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 말로는 쉬운데 25년 동안 지키기는 어려운 거죠. 아른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재의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이거면 됩니다. 조건부 통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그런데 아룬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아룬을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룬이 창밖을 봤습니다. 프라윷 위원 같은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합니다. 한 번 막히면 다른 경로로 또 막아요. 결국 현장에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증명.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떡해요? 아룬이 저를 봤어요. 작전을 돌리는 겁니다. 체크리스트가 작동하고 승인 루프가 돌아가고 결과가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사건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쟁은 끝이 없어요.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 그런 말싸움은 결론이 안 나죠.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가 나오면 말이 필요 없어요. 언제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룬이 대답했어요. 내일입니다. 표적 운용을 시작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 모든 시선이 그 작전에 쏠릴 거예요. 절차가 옳다는 걸 현장이 선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항의 본질은 악이 아니었어요? 프라윷은 악당이 아니라 관료였죠.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벌려는 사람이었죠. 그들을 이기려면 싸우면 안 됩니다. 증명해야 해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내일 작전이 시작되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절차가 작동하는지, 민간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면 논쟁은 끝나는 거죠. 오전 6시 작전실에 14명이 모였습니다. 스크린에는 표적 목록이 떠 있었어요. 7개의 좌표가 나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표적 목록 첫 번째 칸이 좌표가 아니었어요. 민간 위험도 평가. 그게 첫 번째 칸이었습니다. 저는 그 칸을 보며 생각했어요. 표적을 치기 전에 민간 위험도를 먼저 확인한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윤서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평가표가 떴어요. 피란로, 캠프, 사원 일대. 세 구역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죠. 빨간색은 비타격, 노란색은 조건부, 초록색은 통과. 첫 번째 표적입니다. 윤서하가 말했어요. 좌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지도 위에 점이 찍혔죠. 민간 위험도 평가 시작합니다. 윤서하가 체크리스트를 읽었어요.
피란로 방영 2km 이내 해당 없음. 캠프 방영 3km 이내 해당 없음. 사원 일대 해당 없음. 나리사 쿤차이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기록이 입력됐어요. 통과입니다. 윤서하가 말했어요. 초록색 표시가 떴습니다. 좌표 검증으로 넘어갑니다. 강민재가 서류를 폈어요. 좌표를 확인했죠. 좌표 일치 확인. 오차 범위 내입니다. 나리사가 다시 키보드를 쳤어요. 두 번째 칸에 체크가 들어갔습니다. 승인 필터로 넘어갑니다. 아룬 대령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승인 도장이 찍혔죠. 조건부 승인, 실행 가능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세 단계였어요. 민간 위험도 평가, 좌표 검증, 승인 필터. 각 단계마다 체크가 들어가고 기록이 남고 서명이 찍혔죠. 한 단계라도 통과 못하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윤서하가 말했어요. 좌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민간 위험도 평가 시작합니다. 피란로 방향 2km 이내. 윤서하가 멈췄어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피란로가 방영 안에 들어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어요. 표적 위치와 피란로가 겹치는 구간이 보였죠. 빨간색입니다. 윤서하가 말했어요. 비타격 구역에 해당합니다. 아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류 처리합니다. 나리사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보류 표시가 떴어요. 사유칸의 문장이 입력됐죠. 피란로 인접, 민간 위험도 평가 미통과. 저는 그 화면을 봤습니다. 표적이 보류됐어요. 때릴 수 있는 표적이었지만 때리면 안 되는 표적이었죠. 시스템이 그걸 자동으로 걸러냈습니다. 세 번째 표적입니다. 윤서하가 말했어요. 다시 절차가 돌아갔습니다. 민간 위험도 평가, 좌표 검증, 승인 필터, 통과. 네 번째 표적입니다. 다시 절차, 통과.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절차, 캠프 인접, 보류.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7개 표적 중 5개가 처리됐죠. 3개 통과, 2개 보류. 6번째 표적입니다. 윤서하가 말했어요. 절차가 돌아갔습니다. 통과. 7번째 표적입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절차가 돌아갔습니다. 사원 일대 인접, 보류. 최종 결과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통과 4개, 보류 3개. 아룬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통과된 4개에 대해 실행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명령이 나갔어요. 작전실에 무전 소리가 울렸죠. 실행 완료 대기합니다. 장교가 말했어요. 스크린의 상태가 업데이트됐습니다. 4개 표적 전부 실행 완료.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절차가 작동했어요. 체크리스트가 돌아가고 승인 루프가 굴러가고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보류된 3개는 민간 위험 구역과 겹치는 표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실수를 막은 거예요. 콜드웰 씨, 아룬이 저를 불렀어요.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작전 방식입니다. 빨리 끝내되 실수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빨리 끝내되 실수하지 않는다. 단순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문장을 실현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죠. 그때 이선 리드가 다가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측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았어요. 정보 보고서였습니다. 방공 지휘 라인에서 혼선이 감지됐습니다. 이선이 말했어요. 경보 공백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보 공백. 2장에서 확인했던 그 문제였죠. 엔진 없는 물체는 경보에서 제외, 늦게 오는 표적은 무시. 그 필터가 작동한 거예요. 상대가 뭘 놓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선이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경보가 늦게 울렸거나 안 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찾아낸 허점이 실제로 작동한 거였어요. 상대의 강점이 아니라 습관을 겨눈 결과였죠. 파타라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보류 처리된 표적 3개에 대해 공개 지침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파타라를 봤어요. 공개 지침이요? 파타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간 보호를 위해 특정 표적을 보류했다는 내용입니다.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보류 처리를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간을 보호하기 위해 표적을 포기했다. 그걸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파타라가 대답했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근거가 남으니까요. 우리가 무차별 공격을 했다고 비난하면 이 문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이 방패가 되는 거였어요. 나리사가 다가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작전 로그 정리 완료했습니다. 나리사가 말했어요. 통과 4개, 보류 3개, 각 단계별 체크 기록, 승인자 서명, 사유 전부 입력됐습니다. 저는 그 로그를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었죠. 이 로그가 핵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나중에 논쟁이 생기면 이 로그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고, 왜 했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전부 여기 있으니까요. 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근거 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 통과했는지, 왜 보류했는지 한 줄씩 적게 했어요. 저는 나리사를 봤습니다. 기록관, 전쟁에서 가장 눈에 안 띄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기록이 나중에 모든 걸 판정하게 될 거였죠. 아룬이 작전실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어요. 오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룬이 말했어요. 표적 7개 중 4개 실행, 3개 보류. 민간 피해 보고 없음. 승인 루프 정상 작동. 기록 완료. 작전실에 안도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첫 번째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폭발이 성공한 게 아니라 절차가 성공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이 다 된 거였죠.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어요. 민간 보호가 선언이 아니라 보류 처리로 증명됐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루치 결과라는 걸요. 작전이 며칠 이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로가 쌓이고 실수가 늘고 절차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 루프가 며칠을 버틸 수 있는가? 그게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작전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첫날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커피 잔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고 눈이 충혈된 장교들이 보였죠. 스크린에는 여전히 표적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승인 루프 유지율. 윤서아가 만든 새 항목이었습니다. 표적을 몇 개 쳤느냐가 아니라 절차가 얼마나 유지됐느냐를 보는 거였죠. 사흘치 데이터입니다. 윤서아가 화면을 띄웠어요. 첫째 날 승인 루프 유지율 100%, 둘째 날 98%, 셋째 날 현재 95%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직은 높은 수치지만 추세가 문제였죠.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서하가 대답했어요. 피로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실수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문제였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흘 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지치죠. 보완책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서하가 서류를 꺼냈어요. 교대 근무를 강화하고 체크리스트 항목을 단순화했습니다. 핵심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돌렸어요.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항목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엔진 유무, 속도, 민간 위험도. 3개만 남았죠. 이거면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서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핵심만 잡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록으로 보완하면 되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날에는 완벽한 절차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사흘째가 되면 지속 가능한 절차가 중요해지죠. 완벽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게 낫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룬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또 왔습니다. 아룬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조달특별위원회 직인 프라윳 위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추가 검토를 또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에서 조건부 통과로 넘겼는데 또 들고 나온 거였어요. 포기를 안 하는 사람이었죠. 뭘 문제 삼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른이 대답했어요. 보류 처리된 표적 3개요. 왜 보류했느냐? 그 판단이 적절했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보류 처리가 잘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프라윳은 다르게 보는 거였어요. 표적을 왜 안 쳤느냐? 그게 작전 실패 아니냐? 그런 논리로 몰아가려는 거죠. 반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나리사가 다가왔어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리사가 화면을 띄웠어요. 누적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사흘치 기록 전부 여기 있습니다. 보류 처리된 표적 3개, 각각 사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피란로 인접, 캠프 인접, 사원 일대.
전부 민간 위험도 평가 미통과입니다. 저는 그 로그를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 시간, 표적 좌표, 평가 결과, 사유, 결제자 서명. 빈칸이 하나도 없었죠. 이 기록이 있으면 반박이 안 됩니다. 나리사가 말했어요. 왜 보류했느냐? 민간 위험 때문입니다. 판단이 적절했느냐? 민간 피해가 없었습니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결제자 서명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이 지연을 막는 거였어요. 말로 싸우면 끝이 없지만 기록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죠. 파타라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메모를 또 올렸습니다. 파타라가 말했어요. 지연으로 인한 작전 차질 책임을 되묻는 문서예요. 저는 파타라를 봤습니다. 사장에서도 같은 전략을 썼죠. 프라이웃이 책임을 묻으면 파타라가 지연 책임을 되묻는 겁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썼습니다. 파타라가 말했어요. 민간 피해가 없었다는 건 절차가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문제 삼으면 오히려 민간 피해를 원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날카로운 방역이었어요. 프라윗이 뭐라고 하기 어려운 논리였죠. 아루니 나리사의 로그와 파타라의 메모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됩니다. 추가 검토 요청은 반려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 번 막아낸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프라윗 같은 사람은 계속 나옵니다. 한 번 막으면 다른 경로로 또 오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이 쌓이면 공격할 틈이 줄어드니까요. 윤 연구관, 제가 불렀습니다. 윤서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보류 처리된 표적들, 실제로 민간 위험구역과 겹쳤습니까? 윤서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도가 떴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세 개 전부 피란민 이동 경로와 겹치는 구간이었어요. 만약 때렸으면 민간 피해가 났을 겁니다. 저는 그 지도를 봤습니다. 표적 위치와 피란로가 겹치는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보류 처리가 맞았다는 증거였죠. 이걸 정리해서 보고서에 넣으세요. 제가 말했어요. 보류 처리가 민간 피해를 막았다는 근거로요. 윤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능이란 뭘까요? 첫날에는 화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멀리 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까 달라 보였습니다. 성능은 실수를 억제하는 능력이었어요. 때리면 안 되는 걸 안 때리는 것. 그게 진짜 성능이었죠. 그때 이선 리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콜드웰 씨, 외교 라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선을 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선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국제 중재 압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격 정당성 논쟁이 시작됐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외교 채널 메시지였어요. 몇몇 국가에서 태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죠. 뭘 문제 삼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선이 대답했어요. 민간인 지역 근처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확전 위험과 민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장에서 싸우면서 외교전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파타라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파타라가 서류를 꺼냈어요. 외교 설명 자료예요. 민간 보호 조건과 승인 루프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봤습니다. 나리사가 정리한 로그를 바탕으로 만든 문서였어요. 표적별 평가 결과, 보류 처리 사유, 민간 피해 현황, 전부 표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걸 외교 채널에 보내겠습니다. 파타라가 말했어요. 우리가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보호를 전제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가 외교 방패가 되는 거였어요. 기록이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방어할 수 있는 거죠.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파타라가 대답했어요. 있습니다. 기록 없이 말로만 하면 안 믿어요. 하지만 수치와 로그를 보여주면 달라집니다. 최소한 무차별 공격이라는 비난은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사흘째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뭘까요? 화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절차로 버티는 거였죠. 승인 루프를 유지하고, 기록을 쌓고, 실수를 막고,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콜드웰 씨, 아룬이 다가왔어요. 오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째 작전 완료. 승인 루프 유지율 95%. 민간 피해 보고 없음. 외교 설명 자료 발송 완료. 아룬이 말했어요. 작전실에 안도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을 수정했어요. 화력, 사거리, 탐지거리, 그 항목들을 지웠습니다. 대신 새 항목을 적었어요. 승인 루프 유지율, 보류 처리 적합성, 민간 피해 억제. 이게 진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첫날 성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용. 그게 전장을 결정하는 거였죠. 저는 윤서하를 봤습니다. 연구관님, 윤서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워싱턴에 보낼 준비를 해주세요. 평가 보고서 초안이 필요합니다. 윤서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작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논쟁의 무대가 바뀌고 있었죠. 현장에서 워싱턴으로, 작전실에서 평가 문서로 이 절차의 가치를 누가, 어떤 문장으로 공식화할 것인가. 그게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강민재가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강 씨, 제가 불렀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돌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강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당신 덕분이에요. 강민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제 덕분이 아닙니다. 절차 덕분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절차 덕분. 강민재는 끝까지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절차가 했다고, 시스템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25년 동안 버틴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공을 내세우지 않으니까 저게 안 생기는 거죠. 원칙을 지키니까 신뢰가 쌓이는 거고요. 내일 워싱턴에 보고서가 갑니다. 제가 말했어요. 거기에 당신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절차가 작동했다는 게 중요하지 누가 만들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복도 끝 창문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밤이 오고 있었어요. 닷새째 아침 워싱턴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긴급 평가 문서 초안 검토 요청. 제가 보낸 보고서가 백악관까지 올라간 거였어요. 저는 태블릿을 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직인이 찍혀 있었죠. 이선 리드가 다가왔습니다. 콜드웰 씨, 마이클 해리스 보좌관이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마이클 해리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이었어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라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화면에 마이클의 얼굴이 떴습니다. 50대 후반, 회색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눈이었어요. 저와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콜드웰, 보고서 잘 봤네. 마이클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이게 사실인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이클이 서류를 들었어요. 제가 보낸 보고서였죠. 승인 루프가 작전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부분, 민간 피해 없이 표적을 처리했다는 부분, 한국 측 절차가 핵심이었다는 부분.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마이클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자네가 28년 경력으로 보증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결론 문장을 정리해서 보내겠네. 검토해주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이선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결론 문장을 정리하겠답니다. 워싱턴 긴급 평가 문서에 들어갈 문장이요. 이선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면 공식화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인정하면 그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 되는 거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아침이었죠. 2시간 후 마이클에게서 문서가 왔습니다. 워싱턴 긴급 평가 문서 초안이었어요. 저는 결론 부분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운용 방식이 전장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게 결론 문장이었어요. 무기가 아니라 운용 방식, 성능이 아니라 절차. 그게 핵심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거였어요. 첫날에는 믿지 않았던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절차가 핵심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닷새가 지나니까 달라 보였어요. 이선 씨, 제가 불렀습니다. 이선이 다가왔어요. 이 문서를 동맹 협력 형태로 정리해서 공유 범위를 넓혀주세요. 이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까지 공유합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내 동맹국 전부요. 일본, 호주, 필리핀. 관심 있는 곳은 다 보내세요.
이선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렇게 넓게요? 네. 이건 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예요. 이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룬 대령이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아룬 대령, 제가 불렀습니다. 아룬이 고개를 돌렸어요. 워싱턴에서 긴급평가 문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확정됐어요. 아룬이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운용 방식이 전장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게 결론입니다. 아룬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군요. 이 문서가 영내 동맹국에 공유됩니다. 일본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이요? 비슷한 체계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된 거라고요? 태국에서 성공한 절차가 다른 나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파타라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외교 채널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파타라가 말했어요. 어제 보낸 설명 자료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차별 공격 비난이 멈췄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육장에서 보낸 외교 설명 자료였죠. 민간 보호 조건과 승인 루프 기록을 정리한 문서. 그게 외교전에서 방패가 된 거였어요. 추가로 요청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파타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자료를 더 달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기록이 힘이었어요. 말로 설명하면 안 믿지만 문서로 보여주면 달라지죠. 그때 나리사가 다가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콜드웰 씨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나리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결제 라인 현황이었습니다. 프라윷 위원 쪽에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추가 검토 요청, 책임 소재 확인, 재검토 필요. 그동안 올라왔던 문서들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문서 이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멈췄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리사가 대답했어요. 어제 오후부터요. 워싱턴 평가 문서 소식이 돌기 시작하면서 멈췄습니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워싱턴이 인정했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워진 거였어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걸 태국 내부에서 부정하기는 힘들죠. 반박이 멈춘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록이 충분해서 질문이 멈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록이 충분해서 질문이 멈췄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프라윗이 멈춘 건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격할 틈이 없어진 거였죠. 기록이 너무 촘촘해서 빈틈을 못 찾은 거예요. 나리사 씨, 제가 불렀습니다. 나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한 일이 이겁니다. 기록으로 논쟁을 끝낸 거예요. 나리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절차가 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재도 그렇게 말했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절차가 한 거라고. 이 사람들은 다 비슷했어요. 윤서하가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콜드웰 씨 최종 정리본입니다. 윤서하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닷새치 데이터 전부 정리했습니다. 승인 루프 유지율, 보류 처리 현황, 민간 피해 통계, 외교 대응 결과. 전부 한 문서에 넣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넘겼습니다. 표와 그래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숫자가 명확했고 결론이 분명했죠. 이거면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걸 워싱턴 최종 보고서에 첨부하겠습니다. 윤서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하면 추가 자료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넣으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닷새 동안 벌어진 일이 전부 여기 있었습니다. 첫날의 혼란, 둘째 날의 의심, 셋째 날의 작전, 넷째 날의 저항, 다섯째 날의 인정. 그 모든 게 문서로 남아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폭발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문서로 끝나는 거였죠.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누가 기록을 남겼느냐. 그게 결론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이선이 다가왔습니다. 콜드웰 씨, 동맹 협력 문서 정리 완료했습니다. 발송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세요. 이선이 태블릿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닷새째 점심이었죠. 마이클 해리스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종 승인 완료. 문서 공식 발표 예정. 저는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끝난 거였어요. 워싱턴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운용 방식이 전장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권위 문장 한 줄이 결론을 공식으로 만들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론이 다가왔어요. 콜드웰 씨, 오늘 저녁에 정리 회의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아론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어요. 논쟁이 끝났습니다. 현장에서 시작된 작전이 워싱턴의 공식 문서가 됐어요. 태국 내부의 저항도 멈췄죠. 영내 동맹국들이 검토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승리 선언이 아니라는 걸요. 승리를 자랑하면 적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운용, 성능이 아니라 절차, 화력이 아니라 민간 보호, 그게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생각했어요. 이 전쟁을 설명하는 질문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걸 정리하는 게 남은 일이었죠. 강민재가 복대 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강 씨, 제가 불렀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돌렸어요. 끝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공식 인정이 나왔어요. 강민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요. 당신 이름은 문서에 안 들어갔습니다. 원하셨던 대로요. 강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절차가 남으면 되는 거죠. 저는 강민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그랬어요. 공을 내세우지 않았죠. 절차가 했다고, 시스템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내일 정리회의 끝나면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말했어요.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재가 악수를 했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현장을 버틴 손이었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음에요.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닷새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정리가 남아 있었어요. 승리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기준 변화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엿새째 아침 정리회의가 끝났습니다. 작전실에는 커피잔과 서류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짐을 챙기며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맑았죠. 엿새 전 새벽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나리사가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콜드웰 씨 최종 문서 정리본입니다. 나리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표현 변화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나리사가 말했어요. 처음 문서와 마지막 문서를 비교한 거예요. 저는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첫날 문서에는 화력, 사거리, 담지거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서에는 민간 보호, 운용 근거, 승인 루프라는 단어가 있었죠. 키워드가 바뀌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질문이 바뀐 겁니다. 누가 더 세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통제하느냐로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엿새 동안 벌어진 일이 이 두 줄에 압축되어 있었어요. 나리사 씨, 제가 불렀습니다. 나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기록들, 앞으로도 유지해 주세요. 다음에 누가 와도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게요. 나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록은 남기려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나리사를 봤습니다. 기록관, 전쟁에서 가장 눈에 안 띄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문서가 논쟁을 끝냈고 외교전을 막았고 기준을 바꿨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떠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 남습니다. 정리할 게 아직 남아서요. 저는 강민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현장에 남는 거였어요. 워싱턴 문서에 이름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공식 자리에 서지도 않았죠. 그런데 모든 절차에 뼈대를 만든 건 이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도착 인증을 붙인 것도 강민재였어요. 사장에서 보류 공문을 조건부 통과로 돌린 것도 강민재였죠. 태국 서식과 한국 검증표를 연결한 것도, 결제선을 뚫은 것도 전부 이 사람이었습니다. 강 씨,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한 일을 저는 압니다. 강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셔도 괜찮습니다. 기록이 안 남아도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공로가 아니라 절차로 남는 것, 이름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남는 것. 그게 강민재가 25년 동안 버틴 방법이었죠. 25년 동안 여기서 뭘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재가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장관도 바뀌고, 장군도 바뀌고, 대사도 바뀌죠. 그런데 절차는 남아요. 사람은 가도 시스템은 남거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은 가도 시스템은 남는다. 그래서 강민재는 자기 이름 대신 절차를 남기려 한 거였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에요? 저는 작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엿새 전에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죠. 스펙이 전부고 실전 경험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대체제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평가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대체제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쓴 거였죠. 한국은 대체제가 아니었어요. 무기를 파는 주체가 아니라 전장 운영의 기준을 제공한 주체였습니다. 그게 엿새 동안 제가 배운 거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 시내가 지나갔어요. 오토바이가 달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전쟁이 터졌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아도 삶은 계속되는 거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싸웠다. 미국이 중재했다. 누가 이겼다.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말하게 됐어요. 태국은 민간을 보호하면서 전쟁을 치렀다. 승인 루프가 작동했고, 기록이 남았고, 실수가 억제됐다. 그 절차를 만든 건 한국이었다. 그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짐을 들고 터미널로 들어갔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며 생각했어요. 강민재는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나리사는 기록관으로 남았죠. 윤서하는 연구관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루는 다음 작전을 준비할 거고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쓸 겁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힐 거예요. 운용 방식이 전장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 한 문장이 엿새의 결론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방콕이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엿새 동안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누가 더 센가가 아니라 누가 민간을 지키며 전장을 끝내는가를 묻게 됐다. 그게 엿새 동안 바뀐 질문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바뀌어 있었죠. 그게 한국이 남긴 거였어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윤아였습니다.